자, 안녕하십니까. 자, 백선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선은 원래 마지막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여기 처음부터 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백선을 먼저 풀고 여러분 이제 한번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고, 그래 모의고사 이제 또 사회분 있죠, 보시고, 저희들이 이제 10월 19일 날 선정위원들이 이제 선정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 이제 15일 넘어서 한번 이제 최종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데 저희들은 꼭 선정 지나서 특강을 합니다. 지금 특강해도 여러분 뭐 모를 건 뻔한데, 저들은 이제 중간에 특강을 안 해요. 해봐야 뭐 잊어버리는 건 금방인데, 시험치기 한 열흘 전에 특강하면 열흘은 가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특강을 많이 기다려요. 뭐 단대로 저들은 이제 바빠요. 10월 때 막 가기 바쁜데, 그러면은 잘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잘 찍어주거든요. 뭐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걸 맞추는 게 중요하죠. 자, 문제 풀어보시고, 우선 틀린 부분, 여러분 지금은 뭐 도서관 앉아서 기본서 볼 뭐도 없고요. 문제 풀어보고 그날 해결하세요. 틀린 부분을 기본서 교재를 통해서 왜 틀렸는지 그 부분을 정독하세요. 틀린 부분만. 맞은 부분 필요 없잖아요. 맞은 부분 볼 거 없고 틀린 부분. 그런데 나중에 모의고사 치면 또 계속 틀려. 그럼 그 부분만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서 볼 뭐가 아니고요. 문제 풀면서 약점을 좀 보완하시고 일주일 남겨놓고 틀린 부분이 제일 많이 틀린 부분을 한번 통계를 봐서 그 부분을 기본서를 정독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또 부분입니다. 자, 이 부동산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 부동산을 크게 뭘로 보죠? 이 부동산 자체를 우리는 크게 유형으로 보죠. 유형은 형태가 없는 측면을 말합니다. 이 유형적 측면은 형태가 없고, 이 무형은 형태가 있는 측면, 무형적 측면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뭐 지질, 뭐 지세, 집안 등의 상태로 보는 이 기술적 또는 물리적이라고 하죠.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자, 무형적 측면에서는 또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관계를 다루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고, 또 이 무형적 측면에서는 또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죠. 이렇게 부동산을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 앞에 뭐를 붙이죠?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과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학적인 개념은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우선은 요거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이 기술적 개념 하면은 이 부동산을 뭘로 보죠? 자연, 그리고 공간, 위치, 환경. 우선 어디 소속되느냐. 작년 시험에 정답을 물었죠. 기술적, 경제적 어디 소속되는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을 출제했었죠. 자, 이 경제적 개념은 뭐가 있어요? 자산, 또 자본,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로 제공하는 생산 요소, 또 소비재, 상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
자, 올해 시험 문제에 이 법률적 개념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올해 시험은 이 법률적 개념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광의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해. 자, 이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인데,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우선 협의는 뭐죠? 좁은 의미. 자,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뭐를 더해준 거죠? 준 부동산을 더해줘서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다. 자, 이 협의 부동산은 이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게 이 민법, 이 제 99조 제1항이 나오죠. 자, 시험 문제는 우선 그 1번 지문을 보시면은 틀린 건데, 이 민법상 부동산은 뭐를 의미하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요걸 말하죠. 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걸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민법 조문을 가지고 내리고 쉼표 뒤에 있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요거는 제2항이죠. 1항과 2항을 엮어서 출제인데, 우선 출제 자주 되는 질문입니다. 1번은. 그래서 우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뭘로 구분할 수 있다?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토지는 공간과 관련이 있죠. 토지는 민법 제212조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데, 이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되면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 하나 해두시고요. 자, 2번. 부동산은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른데, 그 이유는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점유로서. 2번 맞고, 3번.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의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딱 두 가지. 토지 대장의 토지, 건축물 대장의 건물, 두 개밖에 없어요. 토지, 건물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이제 등기법에서 배우셨을 거고. 3번 맞는 질문. 4번. 부동산은 등기를 통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만 동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정답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 신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산은 인정되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넓은 의미 부동산에는 뭐가 포함된다? 요걸 포함되죠. 자, 넓은 의미 부동산에서는 자, 성립 요건을 보면은 등기, 등록. 자,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준부동산의 개념이 뭐죠?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이 준부동산. 그 개념을 제일 많이 출제해요. 그리고 종류가 나오죠. 종류는 여러분이 등기, 대상, 물건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다? 등록, 대상 물건도 있고, 또 등록, 대상, 권리가 있겠죠. 이 종류를 여러분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즉 넓은 의미 부동산은 뭐를? 준부동산도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5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옳은 것입니다. 총통수 10톤 이상의 기성과 범선은
등기가 가능하다. 자,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20톤 이상의 선박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1번 틀린 지문. 2번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주와 별개의 부동산 취급. 토주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니까 틀렸죠. 자, 정착물은 토지와 어떻게 그래요? 분리하여 우리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뭐 건물이 뭐 대표적이겠죠. 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로서 종속정착물, 지금 나오는 뭐죠? 담장, 뭐 울타리, 뭐 여러분 축대, 예? 교량, 터널, 또 우리 밭의 도랑, 국어 25에 나왔었죠.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우리가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든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자연, 식생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입니다. 주의해야겠죠. 자,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을 한다. 하자가 없는 질문이에요. 3번 정답.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틀렸죠. 자, 동산은 유치권, 질권만 설정이 가능하고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할 수 없고 담보물권 중 저당권 설정 못합니다. 틀린 질문. 신축 중의 건물은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거예요.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은 물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억 틀린 질문. 협의부동산, 광의부동산은 무슨 측면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개념. 맞는 지문이고, 자, 디귿은 정착물 개념.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으로 토지에 부착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이게 포인트죠. 그럼 계속성이 없는, 어떻게 돼?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가식중의 수목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또 정착물이 아닌 것 중에 주의하겠죠. 정착물이 아닌 것 중에 우리 동산으로 분류되는 게 있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수확물인 벼, 뭐 감자, 옥수수, 토마토, 수확물은 뭐다? 정착물이 아닌 동산입니다. 자,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가죠.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자, 정착물을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4가지죠. 이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에 따라 물리적 손상 유무, 기능, 효용, 지장 유무인데 4번째 리을은 요 첫 번째에 대한 설명이죠. 또 2번째는 물건의 성격, 물건을 설치한 의도, 당사자들 간의 관계. 그런데 미음에 당사자들 간의 관계 있죠.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 정착물이 나오죠. 자, 임차인 정착물은 뭐죠? 우리는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물건이에요. 정착물은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 영구적인 토지 계량물입니다. 항구적이에요. 일시적인 것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임차인 정착물은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미음 틀렸죠. 기역 미음. 우리가 5번 정답.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원래 토지 용어도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토지 용어 원래 출제할 텐데, 자, 맹지는 시험에 우린 많이 나오는 단골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는 뭐가 단골? 또 맹지가 상당히 단골이에요. 맹지.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 하여튼 맹지는 자주 나와요. 사방이 도로에 접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만나지 않는, 접속되지 않는 한 필지 토지를 뭐라고 해? 맹지예요. 맹지인데 사방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공유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딱 보면 아 맞았다. 함정이 걸려 들어가는 거야. 공유 토지 믿죠? 여러분 공유 토지든 사유 토지든 다 맹지야. 공유 토지, 사유 토지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함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기억 틀린 질문. 공유 토지, 사유 토지 다 포함합니다. 니은 후보지는 택지지역 상호간, 농지지역 상호간, 임지지역 상호간 등 동종의 지역 내 동그라미. 내가 떴다 하면은 이행지야.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났어. 내가 떴는데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인데 요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후보지인데 이 택지, 이 동종, 택지지역이라는 동종의 지역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택지 지역, 동종의 지역 내 안으로 들어와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이게 이행지예요. 그러니까 동종의 지역 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를 물을 때 이행지를 보면은 항상 여기에 뜬다는 얘기예요. 이행지는 이 내가 반드시 뜬다. 내 동그라미. 이행지.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게. 자, 세 번째, 필지의 개념. 필지도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되는 용어. 필지. 많이 출제하죠. 자, 필지는 소유가 중심이 되어 성립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단위로 하나의 집원, 토지 주민등록번호에는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등록, 이게 포인트죠. 우리 필지는 등록 단위죠.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등록 단위고, 또 시험에 요 등록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 많이 나오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해요. 한 단위를 말하면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나, 소유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 필지. 디귿 맞는 질문. 네 번째, 획지는 토지 이용을 상정, 가정에서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단위 토지는, 여러분 획지가 떴다 그러면은 항상 여기 나와야 돼.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여러분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뭐다? 경제적, 부동산학적 개념인데 꼭 여기 나오잖아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 네 번째 맞는 질문. 자, 다섯 번째, 건부지는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 여러분 들어설 예정이 아니에요. 건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그래서 디귿, 니을 두 개 맞습니다. 2번 정답. 하여튼 이게 잘 틀립니다, 이런 문제.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옳게 연결한 겁니다. 기역부입니다.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농경지에서 택지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런 토지보다, 예? 무슨 토지? 후보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했잖아요. 말을 좀 바꿔서 출제했어요. 후보지 이행지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올해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후보지 이행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역 후보지 개념이고, 두 번째,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이 포인트죠.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 논밭, 이 말을 우리 뭐라고 하죠? 소지. 용어가 어려워서 또 잘 틀립니다. 그래서 2번 용어는 요 용어, 소지. 1번 정답. 용어가 어려워서 좀 확인. 소지의 개념. 자, 또 작년에 출제 정답 최근에 한 3번 물었죠. 뭐가 있어요? 포락지.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 냇물 등의 침식을 당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가 포락지고, 또 선, 하지가 있어요. 선은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돼요? 거래나 이용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지는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하고, 맹지도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하니까 뭐가 발생해? 감가. 두 개 다 감가가 발생해요. 감가가 둘 다 발생한다. 자, 이 정도 용어는 좀 기억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내용과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인데, 자, 토지 특성도 또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중요하고요. 토지 용어 중요하고, 토지 특성도 우리는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또 되잖아요. 자, 토지 특성, 뭐 여러 가지 특성인데 올해 중요해요. 올해 정답 지문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바로 뭐죠? 부동성. 올해 진짜 중요하다. 부동성. 자, 부동성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우리는 국지화시킨다. 국지화 진짜 많이 나오는 시장의 특성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 있죠.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또 뭐죠?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또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위치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무슨 활동? 임장 활동도 중요시 된다. 임장 활동이 나오면은요, 하여튼 부동성이죠. 6번에 3번 정답입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증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므로 가치 보존력 우수한다. 기억은요, 부증성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영속성에 대한 설명. 자, 영속성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이죠. 그래서 토지는 뭐가 돼? 비소모적 재화.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사용하여도 가치에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고, 이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감가상각이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에 투하된 자본을 또 회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죠? 우리는 수익환원법에 있어서
직접 환원법의 근거가 되는데 이 지문은 작년에 또 출제했죠. 영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입니다. 니은, 집약화죠. 니은은 맞는데, 자,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발생한다?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서 집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는 뭐를 촉진한다? 집약화. 조방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를 촉진한다. 토지 이용해서 집약화란 용어 잘 나오거든요. 부증성입니다. 2번 맞고, 니은 맞고.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 활동 만드는 것은 부동성이고, 네 번째 니을은 요 얘기죠. 개별성. 자, 개별성인데, 개별성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동질성, 비대체성인데, 그래서 이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고 또 개별성이 강해요. 이질성이라고 하죠. 개별성,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비대체성,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 뭐겠죠?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뭐가 있다? 개별성. 개별성이고, 또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또 우리는 개별화, 구체화시켜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가격을 구하게 된다. 자, 개별화로 인해서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할 때 물리적 미축. 시험에는요, 가끔 뭘 한다?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물리적, 경제적인 양을 우리는 증가시킬 수 없다 출제하거든요.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경제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물리적인 양은 증가시킬 수 없다. 이게 부증성이야. 그래서 니은, 미음 2번이 정답인데, 문제는 왜 경제적,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경제적 양은 증가가 가능하죠. 택지 조성에서. 그래서 항상 경제적이 들어갈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갖는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뭐죠? 수직선이,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수요자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의 이 물리적 공급, 자, 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뭐에서? 토지의 특성주 부증성에서 나타나는데,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한 또 포인트. 증가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또 얼마다? 제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하여튼 지문에 뜩 뜨면 작년에도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면 아, 빨리 수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야 돼. 그래야 답이 풀립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 및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요량은 주어진 특정의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말합니다. 수요량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해당 부동산 가격의 동그라미,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 상에 또 동그라미. 요게 두 동그라미 친 게 키워드란 얘기인데 올해 또 중요하다. 모르면 정답 지문 나올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수요, 량의 변화. 이 수요량의 변화와 뭐죠? 수요의 변화를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1점 뭐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단지 뭐만 변해요? 가격만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해당 부동산의 가격만 변하는 거야. 해당 부동산. 그럼 가격이 변하면은 우리는 동일한 수요 곡선 어디서? 상에서. 상이란 말이 꼭 나오거든요. 지문에. 상에서 우리는 점이 뭐 한다? 이동을 하는데 키워드는요. 항상 아까 동그라미 쳤잖아요. 가격,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어디? 수요 곡선, 상이 떴잖아요. 뜨면은 이때를 우리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2번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2번 맞는 지문이에요. 3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수요의 법칙이에요. 자,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소비자들은 안 사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이전보다 뭐한다?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해서 가격이 싸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야죠. 싸니까. 이전보다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반대로 변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죠? 마이너스, 음의 관계 또는 뭐라고 하죠? 역관계, 음의 관계, 역관계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커피 가격, 커피 수요량이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해요. 자, 이때 이 커피 가격은 이만큼 변했어요. 이 커피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은 얼마? 또 이만큼 변했죠. 이 커피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이만큼 변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 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뭐의 합?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요. 그럼 소비자들은 커피 소비를 뭐한다? 줄이면서 싼 홍차 소비를 늘려요. 이걸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고 해요. 대체 효과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실질 소득이 소비자가 하락을 해서 또 실질 소득이 줄으니까 소비를 또 줄여요. 이것을 우리는 소득 효과라.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 3번 설명. 4번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는데, 자,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거든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요.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이 수요 곡선 뭐가 돼? 자체가 이동해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진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가격이 P0일 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Q0야.
자, 그래서 4번 소득이 변하여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이 얘기죠. 소득이 증가해요. 뭐다? 동일한 P0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Q0에서 수요량이 Q0에서 뭐 Q1으로 증가해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했다. 이게 4번 설명.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뭔다? 증가한다.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가격 수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반대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입니다. 자, 5번. 자, 이 정답도 이 5번이 또 시험 문제 우리 진짜 많이 나오는데, 자, 5번을 보시면은, 자, 5번을 보시면은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자, 여러분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뭐죠? 비탄력적. 비탄력적.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 자, 작을수록 밑줄 긋고 여기가 비탄력적이거든요. 자, 공급이 주어졌어요. 자,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뭐한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올해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런데 비탄력적이니까 증가폭은 미미해요. 그런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거래량 증가폭은 크고 가격 하락폭은 작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하락폭은 더 탄력적보다 더 커지고 거래량 증가폭은 요것보다는 작아지지. 그래서 5번 정답. 5번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9번.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수요자의 실질 소득입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예? 수요가 증가. 이거 맞죠? 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이전보다 더 많아져요. 이건 공급의 증가입니다. 2번은, 두 번째는 공급의 증가. 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가 인상되면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져요. 그래서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가 감소해요. 아파트 가격 하락. 여러분 네 번째, 자, 문제에서 9번 문제 박스 위에 아파트 시장할 때 아파트 동그라미.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여기 함정에 걸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이제 A점이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이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을 이동해요. 이렇게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한 뭐죠?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의 증가가 아니에요. 네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그리고 아파트의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도 뭔다? 감소합니다. 대체주택, 여러분 아까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좀 주의해야 되는데, 대체주택은 뭐냐? 대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요,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요. 그럼 비싼 아파트 소비를 줄여야지. 그래서 비싸면 소비를 뭐? 줄인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 감소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좀 주의해야 되고,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죠.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 그럼 수요 증가 2개. 반대로 수요 감소는 몇 개? 3개. 수요 증가는 2개, 수요 감소는 3개. 1번 정답.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 자, 가격 탄력성이 얼마죠?
1.4. 여러분 1을 기준합니다. 1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은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뭐다? 비탄력적. 자, 수유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에 있어서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완만할 때 뭐다? 탄력적. 자, 이때 이 가격과 이 수요량을 곱한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뭐가 돼? 총수입이야. 총수입인데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완만합니다. 네 번째 늘 보세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아파트 가격이 뭐 한다? 상승을 하면.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탄력적일 때문에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었어. 그럼 이 가격과 이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파란 면적이거든요. 파란 면적이 총수입이야. 이 파란 면적은 빗금친 면적보다 작죠? 작잖아요. 그럼 총수입은 줄어들지. 수요량이 대폭 줄어드니까. 그래서 네 번째 니을 맞는지. 자, 거기에 기역 갑니다. 기역은 정상제 열등제 나올 때는요 소득 탄력성 갑니다. 자,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얼마? 소득 탄력성 1.2. 1.2예요. 1.2는 0보다 크거든요. 여기는 뭐를 기준? 소득 탄력성은 0을 기준하거든요. 0보다 크면 정상제. 그래서 기역 맞아요. 기역 니을 3번이 정답인데 기역은 또 맞는 지문.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다. 자, 여러분 정상제는 뭐예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니은 보세요. 니은. 자, 니은을 봤더니 뭐가 나와 있다? 아파트 뭐가 나왔어요? 세시가 나왔는데 세시를 보면은 싸시죠? 자, 교차 탄력성. 세시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율. 상품이 다르면 교차거든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다르면 교차 탄력에서 분모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이 값이 얼마다? 지금 마이너스 1.5. 또 수요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돼.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이 말은 우리는 보완제야. 아파트와 세시는 보완제. 예? 보완제는 뭐죠? 우리가 세시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보완제인 아파트 수요량도 감소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마이너스 값, 보완제.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아파트 수요에 또 디귿 보시면은 요거는 틀린 지문. 자, 또 뭐가 나오죠? 우리는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나오죠. 얼마예요? 요 값은 0.9. 또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뭐보다? 우리는 0보다 크죠. 이 말은 얘기거든요.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거든요. 이때 아파트, 오피스텔은 서로 어떤 관계? 대체 관계는 상품.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 니은 디귿은 틀린 지문이고 기역 니은은 맞는 지문. 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판단하는 문제. 예? 여러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와 관련이 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하고 관련 있고 수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 비탄력적에서 총수의 수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의 관계를 물을 때 사용합니다. 이해하는지 여부 확인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 함수가 Q, D는 마이너스 2P, 앞에 6자가 빠졌네요. 2P 플러스 6Y 플러스 100, 6자가 빠졌어요. 6을 포함시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P는 얼마다? P는 가격은 5, Y는 소득이에요. 5일 때 수요량은 얼마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5 플러스 6 곱하기 얼마? 5 플러스 얼마? 100이니까 130에 10을 빼니까 120이에요. 자, 소득 탄력성 얼마?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기준이 되는 원래 수요량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소득이 얼마나 변하느냐, 기준이 되는 원래 수요량에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내항이 곱은 분모, 외항이 곱은 분자로 가면 얼마? 우리는 델타 얼마? y분의 델타 q 곱하기 q d분의 y. 이게 qd 수요량이죠. 자, 이때 요게 뭐냐? 요게 우리는 델타 y가 0에 가까이 가면 미분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미분 개념인데 문제는 요 q를 y에 대해서 요 y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변수가 두 개 있을 때는 p를 어떻게 상수로 보고 상수 미분하면 제로예요. 그래서 요걸 하면은 미분을 한 거거든요.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q들을 미분하면 1참수일 땐 그냥 플러스 6이 나와요. 요건 다 제로, 상수.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값은 요 값 플러스 6이 나오고 곱하기 qd 얼마? 120이 나오고 y 소득 5. 그래서 정답은 30, 120이니까 4분의 1, 3번 정답. (12번) 만약에 가격 탄력성 나오면 똑같아요. 구하는 방법은. 자,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얼마죠? 아파트 임대료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얼마? 0.8. 자, 수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 0.5. 자, 문제에서 뭐죠? 아파트 수요량이 10% 상승하였습니다. 밑줄은 포인트가 아파트 수요량은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결론적으로 아파트 수요량은 4% 증가했다. 밑줄.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수의 법칙에 따라서 결론은 요거예요. 결론은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4% 뭐했다? 증가. 요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수식에서 어떻게 돼?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수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 고르면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10%에 얼마? 0.8을 곱하면 8% 뭐했다? 감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4%가 증가하려면 두 번째 수식에서 어떻게 돼? 첫 번째 8% 줄었으니까 두 번째 수식에서 12% 뭐? 증가해지. 줄은 걸 마이너스 8을 하면 여기 플러스 12 해야 플러스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4% 증가해야 되니까 요 두 번째 여기서 12%가 증가하고 여기 8% 감소해서 결론은 몇 프로? 4% 증가해야 돼요. 이 결론을 잘 보면서
그런데 문제는 수의 소득 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무슨 가? 0보다 크면 정상제. 정상제는 뭐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 따라서 소득은 얼마? 0.5분의 몇 프로? 12%. 따라서 24% 뭐 한다? 증가한다. 5번 정답. 자, 13번. 관련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A 부동산의 가격, A, B 두 개가 나오면요, 교차입니다. 여러분, A, B가 나오면 뭐다? 교차. 분모는 뭐다?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자, A 부동산의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B 부동산의 수요량 변화율을 묻는데 얼마?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5% 뭐 한다?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량은 몇 프로? 3% 증가한다.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플러스 얼마? 5분의 3, 0.6. 0보다 크니까 무슨 상품? 대체관계다. A, B 두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서 오피스텔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 말이겠죠. 대체제. 자, 두 번째는 소득이 나오면 뭐죠? 소득이 나오면 소득 탄력성.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번은 뭐에 대해? C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묻는데 소득은 얼마? 자, 소득이 우리 10% 증가할 때 수요량은 몇 프로? 2% 줄어들었다.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10분의 2니까 0.2는 0보다 작아.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은 이 상품은 열등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제. 근데 여러분 대체제 열등제도 중요하지만 요 계산하는 값 묻는 문제도 주어질 수 있잖아요. 계산 값도 알아둬야 돼요. 자, 시험 문제 지금 13번, 12번 문제 이런 문제인데 지금 소득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용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는 뭐를 물었어요? 작년 시험은 수의 소득 탄력성과 수의 무슨 탄력성? 교차. 요걸 물었어요. 작년 시험은요. 수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용한 문제. 12번 형태처럼 수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용한 문제를 냈으니까 그럼 다음에는 뭐가 내겠어? 다음에 내면은 수의 뭐? 가격 탄력성과 수의 뭐? 교차 탄력성 이용하는 문제도 낼 수 있겠지. 수의 가격 탄력성 또는 수의 교차 탄력성 이용하는 문제도 낼 수 있고 아니면 세 개 다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세 개 다 이용하는 문제도 출제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13번까지 풀었습니다. 14번 경기 변동인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